성범죄 피해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정에서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주곤 합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 선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주고 다음으로 과정에서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우 변호사입니다. 혹시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해코지를 당하거나 아니면 내 신상 정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신고조차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오늘은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교육부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총 533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전에 비해서 2배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최근 1년간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 피해를 겪은 남성이 3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성별을 막론하고 모두가 고통받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를 봤다면 가해자를 고소를 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심리적인 고통이나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 같은 두려움, 또 가해자가 보복할 수도 있겠다는 무서움 등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지내는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보호사항들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혹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률을 살펴보면 좋은데요. 관련해서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사 과정에서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성폭력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이 입건되면 경찰서에서도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여청팀은 성범죄 관련 수사를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있어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지요. 두 번째로 가명조서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진술한 사람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피해자의 진술 조서는 나중에 재판이 진행될 때 가해자 측 또는 가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쪽에서 증거 기록으로서 열람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가명 조서는 범죄 신고자 등의 신상 정보를 이용한 보복 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피해자가 진술 조서에 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름 등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할 수가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 제도가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주곤 합니다. 보통 변호인 없이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 선정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주고 그런 질문을 받지 않더라도 담당 수사관님께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줄 겁니다. 국선 변호사가 있으면 형사 절차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구할 수가 있고 또 만일 가해자 쪽에서 합의 요청이 있거나 어떤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면 피해자 본인이 직접 대응하지 않고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변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혹시 보복을 당하거나 할까봐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에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유형은 대상자의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 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 추적 장치 대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대상자의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보호 조치 유형이 선택되며 필요시 다수의 보호 조치를 동시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시로 순찰을 돌거나 방범용 CCTV를 설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등으로 신변을 보호해 줍니다. 이와 유사하게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잠정 조치라고 해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를 명하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재판 과정에서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 진행 시 가장 중요한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보통 피해자가 법정에 나왔을 때 가해자를 퇴정시키는 방법, 또는 피해자가 앉는 증인석과 가해자가 앉는 피고인석 사이에 높은 차폐막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건 절차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실체법적인 사항인데요. 보통 성범죄 피해자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내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곤 합니다. 혹은 내가 고소를 했을 때 역으로 내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게 아닌가 걱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그러한 특수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달리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 당사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 있다면 그 진술을 기반으로 해서 혐의가 입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잘 진술한다면 충분히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또한 무고죄 관련해서 제 사건 경험상 봤을 때 성범죄의 고소인이 완전히 허위 사실을 주장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닌 이상은 무고죄로 처벌되는 일이 아주 적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분들께서는 내가 고소를 해봤자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역으로 내가 처벌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 이외에도 상담 지원이라든지 보호시설 제공이라든지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를 꼭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